1992년 6월 17일, 일본 오사카부 구마토리정의 한 농기구 보관 창고에서 18살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A씨는 당시 미에현 도바시의 한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그가 평소라면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창 일하고 있어야 할 그가 왜 고향 근처의 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을까요?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때는 6월 10일, A씨는 구마토리에 있는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과거 그 친구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던 그는 장례에 참석하겠다며 근무처에 휴가를 내고 구마토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신 또한 창고에서 목을 메고 만 것이죠.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사망했던 친구의 사건 6일 전에도 또 다른 비극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때는 6월 4일, 한 양파 창고에서 17세 소년 D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6월 4일, 6월 10일, 6월 17일, 2주같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반경 약 600m라는 아주 좁은 지역 안에서 10대 후반의 청년 3명이 차례로 목을 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같은 동네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어울리던 친구이자 선후배였죠. 그리고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그 친구가 뒤따라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지인이 고향으로 돌아와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이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였죠. 첫 번째 사망자인 6월 4일에 A씨가 숨진 당일 새벽, 집안에 남겨둔 메모가 발견됩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진 빚을 갚아달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6월 10일에 사망한 두 번째 B씨의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이 넘어가 뿔뿔이 흩어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인 6월 17일, C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마다 감당하기 힘든 사연들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 경찰과 언론은 이런 개인적인 배경만으로는 이들이 왜 하필 이토록 짧은 간격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목숨을 끊었는지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망을 더 넓히자 이들 사건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첫 번째 사망자로 알려진 6월 4일 A씨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4월 29일, 17살의 철공소 직원 E씨가 친구들과 환각물질인 신나를 흡입한 뒤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6월 4일에 사망한 소년은 이 저수지에서 익사한 소년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당시 일본 사회는 청소년의 신나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1992년 한 해 동안 신나 남용으로 적발된 청소년만 1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연쇄 자살로 정리되어 가던 6월 25일, 앞선 소년들이 사망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이즈카시의 산림에서 또 한 명의 젊은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망자는 구마토리정에 거주하는 22살의 공무원이었죠. 발견 당일 아침에 집을 나선 뒤 직장의 무단 결근에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행적과 주변 관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앞서 사망한 세 소년과 교류했거나 일면식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때는 7월 2일, 구마토리정의 도로 옆 도랑에서 19살 여대생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과다출혈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목을 맨 시신만 발견되던 중 처음으로 흉기에 찔린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만 약 2달 사이 벌써 6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게 됐죠. 기묘하게도 6월 4일 이후 자살로 판명된 5건은 모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연쇄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온갖 괴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젊은이들만 노려 차례로 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자살로 위장된 연쇄살인이야. 여대생이 죽던 날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검은색 차량이 미행하는 것을 봤어. 그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한 소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는 소년 중 한 명의 양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어떻게 자신의 손을 등 뒤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누군가 소년을 강제로 제압해 죽였다는 완벽한 타살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문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 부풀려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문 중 사실이었던 게 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차량이 있었다. 실제 사실이었죠. 경찰 역시 한 명의 양손이 실제로 등 뒤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이 피를 흘리며 발견된 그날 현장 부근에 차량이 한 대 주차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실제 정황이 존재했기에 타살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감정 결과는 누군가 강제로 결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묶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목에 밧줄을 걸고 스스로 손을 뒤로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경찰의 판단으로는 목이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밧줄을 풀려는 생존 본능을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 결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에는 누군가와 다투거나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인근 주민들 역시 비명이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대생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신 아래에는 흉기로 쓰인 과도가 발견되었고 가슴에는 치명상 외에도 머뭇거리며 스스로를 찌를 때 나타나는 주저흔이 남아있었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여성을 미행하거나 추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모두 사건성이 없는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죠. 시간은 흐르며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이 사건은 거대한 미스터리로 묶여 세상에 퍼졌습니다. 7명의 젊은이가 일주일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반경 1.2km 안에서 연이어 사망한 미제 사건으로.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어떤 마음에 쫓겨 왜 앞선 친구의 그림자를 따라 이토록 성급하게 연이어 죽음을 선택했는지는 당시의 수사로도 언론의 취재로도 끝내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죠.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지만 마치 서로를 죽음으로 끌어당긴 듯한 그의 6월의 비극. 구마토리 사건에 진짜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미해결 영역은 살인마의 정체가 아니라 끝내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소년들의 깊고 캄캄한 마음의 심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